안녕하세요. 행복을 지켜주고, 행복을 키워주고, 행복을 이어주는 건강 큐레이터 이계완입니다. 오늘은 음식이 나다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영양과 건강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가? 현대인들이 모두 지금 영양실조 상태라고 얘기하면 믿기지 않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양실조란 아프리카 아이들이 정말 배가 뻘떡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영양실조가 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균형을 잃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과잉된 영양소가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영양실조가 걸린 상태가 되었을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세은 작가님이시고요. 이분은 세종대학교에서 영양학을 전공하셨어요. 하지만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아이의 건강 상태를 챙기면서 영양과 건강의 이제 관련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했던 책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세 번째, 충분한 휴식. 네 번째,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이 네 가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회처럼 사실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은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조밀조밀하다 보니까 많이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도 많이 겪고요. 그리고 또 경쟁하는 구도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뭔가 처지고 있는 것 같은 심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명까지 썼죠.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슬픈 현실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고, 또 운동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숨쉬기 운동 말고 정말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 정도는 운동을 해주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 뭐 우리 여기서는 이제 휴식을 잠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잠이라고 얘기하는 걸 한국에서는 우리 잠은 약간 소모적인 것이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자면 뭔가 성공에선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숙면을 취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내장과 근육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다시 복구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숙면을 취하는 것도 건강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자고 아무리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생활보다는 충분한 이제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근데 이 균형 잡힌 영양을 우리가 해나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잘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먹거리가 그렇게 좋지 않죠. 음,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영양을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는 토양의 산성화랍니다. 음, 토양은 우리가 먹는 식물의 아주 중요한 성분을 공급하는 창고와 같다. 토양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식물로 흡수된다. 그것을 사람이 음식으로 먹고 소화, 흡수, 대사하면 몸속에서 영양소로 쓰인다. 사람의 몸은 3대 주요 영양소 외에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 특히 미네랄은 체내 필요량은 아주 적지만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다. 인체에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해서 흙을 파먹고 살 수는 없으니 대신 흙에서 미네랄을 흡수한 식물을 섭취함으로써 미네랄을 얻는 것이다. 식물은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보호 물질을 잎이나 열매의 겉표면으로 품어낸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성분이며 식물 내재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다. 토양의 산성화인 상태에 있죠.
우리는 너무 많은 비료와 그리고 이제 제초제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이미 이제 산성화된 토양에서 자란 식물들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상태죠. 그리고 또 산성비가 있고요. 또 화학 비료, 제초제, 또 중요한 건 비닐하우스 재배죠.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증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조리 과정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중요한 먹거리를 가져와서 조리 과정에서 엄마들이 또 영양소에 손실을 하는 걸 또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외식 문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합성 비타민이나 그릇된 정보에 의해서 섭취하는 건강보조식품의 난무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뭔가를 굉장히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건강을 해치는 꼴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킨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영양소가 없는 상태에서 기능성 제품만으로는 내 몸을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이루는 영양소와 그 영양소의 종류, 상호관계에 대한 걸 이 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몸은 쉽게 말해서 물과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 음식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가 혈액을 통해 세포로 가고 각 세포는 조직을 구성하며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 장부가 되며 장기가 활동하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내 몸을 구성하는 구성물질이 된다. 음식 속엔 영양소가 있고 영양소에 혈액,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이 혈액은 세포로 가게 되고 세포는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조직은 기관, 장부, 그리고 사람으로 결국 결론은 음식이 결국 사람이 되는 꼴인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섭취해서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실제로 쓰이기까지는 대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대사의 과정을 우리가 충분하게 잘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을 잃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현대인의 건강의 대부분의 이제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사성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 과정을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몸이 어떻게 소화 과정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이해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재미있는 비유로 우리 몸을 이제 연탄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연탄 자체를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연탄을 우리가 열량 영양소인 거죠. 에너지를 내는. 그것은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세 가지를 중요한 그 열량 영양소고요. 또 이거를 연탄이 혼자 타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번개탄이나 뭐 종이, 성냥, 산소 등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 우리 조절 영양소를 여기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조절 영양소가 충분히 있어야지 이 열량 영양소가 태워져서 우리는 따뜻한 열을 내는 이제 에너지화 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불연소되면 결국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우리 몸에도 똑같은 그런 피로물질과 독성물질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요, 열량 영양소 너무 과잉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절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물, 그리고 파이토케미칼 이런 거는 너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분해, 혈액으로 흡수되어 그것이 여러 대사를 통해 각 조직과 기관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은 먹은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60 내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포는 매일 100만 개가 태어나고 죽는다.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작은 크기로 분해되어 혈액을 통해 각 세포로 가고 그 세포가 모여 결국엔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건강을 책임진다고 생각한다는 거, 건강을 케어한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 세포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의 먹이는 무엇인지, 세포의 먹이가 뭘까요? 네, 혈액이죠. 혈액에서의 구성물질이 균형 잡힌 상태가 된다면 세포는 건강하게 또 살 수 있을 거예요.
또 같이 이 혈액이 그냥 영양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숨을 쉬듯이 세포의 호흡 속에서도 산소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깨끗한 산소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공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호흡기 건강에 대한 것도 우리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몸이 먹은 영양소로 구성이 된다는 개념만 이해해도 우리가 먹는 거를 좀 골라 먹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짜 음식을 먹는 거로부터 나를 조금 멀리하는 걸 또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어 다음에 인제 '어떻게 인제 건강 관리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5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과 혈관 관리죠. 그래서 혈액의 산소화, 혈액순환 장애, 빈혈, 저혈압,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뇌출혈, 뇌경사, 뇌경색, 뇌졸중 등 이렇게 혈액에 대한 문제, 혈관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소화, 흡수, 대사에 대한 관리인 거죠. 그래서 위장이나 간, 신장 건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제 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즘, 관절염, 통풍 같은 것들이 이 뼈 관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번째는 면역력 관리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졌을 때 오게 되는 우리 인제 대상포진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염증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호르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그리고 또 우리 인슐린이라든지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커다랗게 내 몸에 대한 5가지 영역에 대한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그 5가지 영역 중에서 나한테 지금 필요로 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관리를 시작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어 본 책이 음식이 나다라는 책이었어요. '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될까?' 현대인들의 불균형한 영양 상태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우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내 앞에 있는 식탁을 바꾸고요.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몸의 주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을 주고 좋은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는 오늘의 행복한 삶을 훨씬 더 늘려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건강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0 세까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근데 건강 수명은 결코 병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의 식탁 문화 그리고 내 몸에 들어가야 될 구성 물질을 바르게 넣어 주는 것부터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내 건강한 삶을 지킨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